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안타까워했던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교통사고 가해자들에게 수사당국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 교통사고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CCTV 영상부터 확보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차량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금슬금 느린 속도로 차가 주행할 거면 주행할 거고 정차할 거면 정차할 것이 서 있고 맞은편에서는 피해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는데요. 피해 보행자가 일정 정도 걸어오는 순간 갑자기 정차했던 차가 속도를 내면서 이 피해자에게 돌진을 하고 다음 장면은 저희가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차가 섰다는 거예요. 한번 멈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정말에서 드러나겠습니다. 멈췄다가 피해자를 시야에 확보한 이후에 전속력으로 달려서 피해자를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를 경찰이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해 보이는 교통사고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사건의 전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지난달 5일 오전 9시 30분쯤 경남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 건너편에서 63세 여성인 D씨가 조금 보셨듯이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등 일당 3명에게 가해자 측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해서 구속을 합니다. 교통사고에 웬 살인 미수? 알고 보니 이 교통사고는 위장된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 D씨는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C씨 여성 소개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2018년을 전후해서 땅을 사게 돼요. 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땅을 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3억 원짜리 땅이었는데 시가보다 2배 비싸게 7억 원에 이 땅을 산 거예요. 속아서 산 거죠. 그리고 땅 실소유자가 알고 봤더니 나에게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줬던 내가 알고 지냈던 동생으로 알고 지냈던 그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 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A씨는요. 나쁜 마음을 먹게 돼요. 범행을 결심 후 지인 B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고 낸 운전자 B씨와 그리고 여성 A씨, 부동산 중개업자 C씨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뒤에 범행 대가로 운전자에게는 수천만 원까지 건네기도 합니다. 구속당한 A와 B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운전자 C씨는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죠. 아니군요. 이 중개업자를 소개해준 여성입니다. 여성. 피해자의 지인. 정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한 사람이 C씨고요. 운전자 B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A씨입니다. 복잡하게 써놨네요. 백규정 반장님. 네.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숨어있어요. 네, 미남스타 김진앵커가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경남 양산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서인구 팀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그러면 상대방 시야에 보이는 물체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을 하죠?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정거를 하거나 피하거나.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이 사고를 인지를 하고 보니까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돌 후에도 무려 17m를 직진을 한 상태에서 멈춥니다. 그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뭘까? 이 퀘스천 마크가 다는데 이 교통범죄 양산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굉장히 이 촉이 빠른 수사를 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다. 이 이면에는 분명히 가장된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사 격언으로 현장은 증거의 보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대입을 해서 수사를 했고요. 지금 앞에서 보여주신 저 장면도 CCTV를 철저하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 병원에 입원한 분이죠. 이 63세 된 이 여성분은 지금 세미코마도 아니고 코마 상태, 완전히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이분의 소지품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발견이 됩니다. 보니까 바로 부동산 관련한 매입 증서들,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들의 메모를 또 발견하게 되죠. 예. 이런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수사가 들어가는데 통신 수사, CCTV 수사, 그 다음에 탐문 수사가 일치가 된 게 뭐냐. 이거는 현장 시가가 3억밖에 안 되는 땅을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의가 아닌 실소유 땅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무려 2배가 넘은 땅으로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소위 일부 기획부동산 업자들 이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사기당했다는 그렇죠. 느낌이 왔죠. 사기라는 걸 느끼게 된 이분이 결국 양산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자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미 구속된 두 분이 먼저 구속됐죠. 이 사람이 자기 지인을 통해서 야,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거사를 해. 라고 해서 이 어떤 청부 살인 의도로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 달 넘게 지금 의식불명 상태, 코마 상태란 말이죠. 예. 지금 2명이 넘겨졌어요. 살인 미수로.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부동산 업자. 업자는 네. 구속이 됐는데 한 명. 네. 이 여성. 땅의 실소유주. 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주고 내 땅을 2배 넘게 판 그 여성은 왜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 여성은 그 당시 이제 지인입니다. 피해자와 지인인데 나는 이 범행 사실, 모의한 사실도 없고 또 현장에 없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찰이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3명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매매를 통해서 이 2배 넘게 땅 산 이 여성, 63세 된 이 피해자는 이 피해자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섭다고 느끼는 게 돈 몇 억 때문에 자기하고 가까운 지인을 살해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측면이 예. 정말 이게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사람에 대한 혐의도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네, 그래서 지금 CC, 피해자의 CC도 27일 날 사전영장을 청구를 해서 살인 공모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29일 날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잘했어요. 네네. 3명 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넘어가고 재판에 간 상황인데 아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사건 보시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뭐 사기 혐의로 그 고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지니까 뭐 재판을 이후에 처벌이 내려진다면 엄청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데요. 네,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제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겠죠. 네. 경합범이니까, 실질적 경합범이니까. 그리고 또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 범죄가 살인미수와 사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살인미수의 동기가 사기 범행의 어떤 그 들통났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 살인미수가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지한 반성과 또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의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장이 없었다고 좀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나는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준 60대 여성이 나는 현장이 없었는데 무슨 살인입니까? 무슨 살인 미수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다. 네,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로는 살인 미수죠. 살인 미수 행위의 준비를 함에 있어서 공모를 했다면. 네,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나눠서 역할 분담했다면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죄 판결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